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사진, 화장실 사진이죠?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하나 찾으셨습니까? 못 찾겠다면 왼쪽 남자 화장실에 집중을 하면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대놓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바로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개수가 어색하게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면에 변기를 더 설치할 공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벽면이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 하니? 법률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 한 교사, 선생님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미 작년 연말에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하게 한번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여러분들 네이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다양한 최신화된 자료들, 법조문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 동생분들 중에서 법학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거를 준비하게 될 친구들이라면 여기를 뻔질나게 앞으로 들어가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떨어지고 싶으면 안 들어가 봐도 돼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검색창에다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관련 법안들을 적절하게 찾아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이래가지고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띄운 다음에 밑으로 스크롤 내려보시면,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7조 1항이 나옵니다. 7조 1항. 7조 1항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 화장실의 변기를 더 많이 만들라는 소리예요, 결국. 얼핏 생각해보면 무슨 이런 개 같은 법이 다 있나 싶은데, 뭐 사실 뭐 또 나름대로 원본 취지는 좋은 취지였다고 합니다. 뭐 안타깝게도 보니까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하는 심재철 씨가 대표로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이름 뒤에 숨으면 안 되는 이유가, 대표 발의를 했다는 건 실제로는 다른 의원놈들 중에서도 이 법안에 같이 서명하고 찬동한 놈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안을 추진했던, 여성 화장실의 변기를 더 많게 만들자라는 이런 이상한 법을 이제 추진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여성 단체와 여성 권력에 아부를 해보려는 속셈이 아니겠냐. 저는 사실상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어쨌든 원래 취지는 좋은 취지였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그 뭐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심재철 의원이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냐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성들의 화장실 평균 이용 시간이 뭐 남성들의 3배다, 뭐 이런 소리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2000년대니까 이때가, 저도 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이제 훨씬 크고 뭐 이렇게 이제 넓고 변기 수가 많아야지 그게 진정한 남녀 평등이다, 뭐 이런 개소리를 저도 옛날에 그때 당시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의 말에 따르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을 평균 이용하는 시간이 더 기니까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본래 취지였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현실에서는 결국 이상하게 시행이 되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축물들은 크게 지어 올린다고 할지언정 그 나름대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넓은 건물은 넓은 대로 그 안은 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안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뭐 복도를 만들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영리 목적 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없는 공간을 쪼개가지고 안에서 상품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화장실만 운동장만하게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건축물 안에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건축 자본도 한정되어 있고, 보통 초기 설계 공사 단계에서 화장실 면적은 하나로 뚝 떼어낸 다음에 남녀 화장실 면적을 보통 반반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저 이상한 법률이 생긴 뒤로는 2004년 이후부터 건설된 비교적 신식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신규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자 화장실은 딱히 늘어나지도 못하는데 되려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개수만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의 취지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거를 중립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해당 법규에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과 단서 조항들도 있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극적으로 문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법 적용 과정에서 뭐 건설사들이 기계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해석해버렸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미처 살피지 않았다라고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쨌든 우리가 민생에서 체감하는 현실에서는 뭔가 당당히 꼬여도 더럽게 꼬여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건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 해석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쉽게 가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공간이 남는데도 남자 화장실 변기도 모자란 게 정상이냐고. 공간이 남는데 남자 소변기도 부족한 게 정상이냔 말입니다. 남녀 평등이랍시고 남녀가 다 같이 변기가 모자라서 발 동동 구르며 순번 기다리는 게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죠.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변기의 개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기의 개수가 아니라 화장실 면적으로 제한을 해라. 여성 화장실을 더 넓게 짓도록 법으로 강제하라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도 기자들도 언론인이라는 놈들도 이런 놈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당구장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남초 업종의 기업 회사 뭐 본사라든지 남성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건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무작정 여성 화장실의 면적을 넓히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소수의 여자 손님들을 위해서 여자 화장실만 대궐같이 넓게 지어놓도록 강제하는 게 과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남녀 평등을 위해서 남자들은 비좁은 화장실을 불편하게 쓰는 게 정상이냐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소변기 갖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남녀 평등을 위해서 남는 공간에도 화장실을 못 넣는 게 정상이냐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 그리고 건축주의 자율에 그리고 건물 사용자의 목적성에 맞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업종에 맞게. 물론 전면적인 자유를 주자고 하니까 뭐 돈에만 미친 건물주, 사업주들이 화장실은 쥐꼬리만하게 만들어 놓고 상업 공간만 크게 만드는 부작용이 물론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법으로 규제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필요는 한데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법이 사회에 미치게 될 광범위한 영향력과 현실 파급력을 상정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법률로 세상 만 가지 모든 일들을 강제하고 규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좀 해보면 그 이야기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최소 한도로만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최소 한도로만 한 인간의 삶에 개입할 때 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방향성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이게 너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 화장실 소변기까지 같이 강제로 줄이는 게 정상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여자 화장실만 법적으로 또 강제로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면서 여자 화장실만 넓게 지으라고 또 그걸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건물주에게 강요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무궁무진한 그 주력 손님들의 성별과 패턴과 사업 내용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업종 따라 또 법률 만들고 규제 만들고 이럴 겁니까? 뭐 PC방은 여자 화장실 60%, 뭐 그런 식으로 뭐 백화점은 여자 화장실 뭐 80%뭐 이런 식으로 업종을 나눌 겁니까? 뭐 당구장은 그럼 75%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남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남자는 뭐 대변을 볼 사람은 대변기에 소변을 볼 사람은 소변기에 들어가고 뒷정리가 빠른데 반해서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신체 구조 특성상 어떤 볼일을 보든 간에 모두가 대변기가 필요합니다. 칸막이가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나설 때 여성 칸은 매번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남성들의 소변기는 칸막이가 필요한 대변기 칸보다 면적을 훨씬 더 적게 차지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차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신체적 특성,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동작 자체가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막말로 이게 그렇게 싫으면 여자도 서서 오줌 싸게 해달라고 뭐 그런 법률을 그런 법률을 요구를 하든지 여성 인권 단체들이 그런 운동을 하든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신체적 특성과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동작 자체가 다른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가 체격이 좀 더 크고 남자가 힘이 더 세고 남자는 수염이 나는 것처럼 그냥 서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서로가 차이점 다르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남자가 평균 덩치 평균 체급이 더 크니까 남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좀 더 크고 비싼 차를
팔더라도 싸게 팔아준다든지, 뭐 남자는 3000cc급 자동차를 사더라도 뭐 할인해가지고 남성 전용 할인 시스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없잖아요. 뭐 남성 전용 대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잖아. 기본적으로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점을 남자들은 이성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애꿎은 남자 화장실 너네도 미어 터져보라며 소변기 숫자를 여성 화장실 기준에 맞춰가지고 개수를 강제로 조절하는 이런 행동들 자체가 미친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 처먹고 살만하니까 비싼 밥 먹고 입으로 헛소리들을 내뱉고 사는 거예요. 건물주와 사업주도 먹고 살아야 되고 기타 다양한 공간들도 다 필요한 법인데 공공 화장실만 크게 지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모든 거는 그러니까 일정한 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있다고요. 적절한 선. 인간이 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그 어떤 이성과 보편타당한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다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는 이 상식의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식의 선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평등과 상식을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요, 20살 이상 성인이라면 한 번쯤 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값을 못하는 사람들, 가짜로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